소금의 역습 클라우스 오브 바일. 소금의 역습? 내 몸의 세포가 말라 죽고 있다. 클라우스 오브 바일. 이게 져서 이걸 말하네. 아기 때부터 짜지 않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맛에 중독되면 이후에 식습관은 고치기 무척 힘들기 때문이죠. 산모가 짠 음식을 먹으면 태아도 탯줄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한다. 뱃속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서서히 소금에 중독이 된다. 나쁜 소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혈압 수치의 분류를 보면은 이상적인 혈압은 120, 80, 이완기, 보통 혈압은 130, 85, 정상으로 보도 무관한 혈압은 130, 139인데 85, 89, 경미한 고혈압 위험도 140, 159, 90에서 90. 그 문제가 있는 고혈압 위험도 다소 높은 병력이 179, 대단히 심각한 고혈압 위험도는 180, 이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 신장은 나트륨에 막혀버린 여가 기능이라 나트륨에 막힌다. 신장이 염화물과 나트륨을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호르몬 작용이다. 신장의 기적 같은 기능은 모든 포유류 조류 혹은 파충류 신장의 핵심 기능은 수분과 염분의 균형, 그리고 체의 산과 염기의 미세한 조화를 맞추는 수소이온 농도 조절이다. 신장은 최종 건열 기관이기도 해서 피를 그리고 검사 신진 대사 후에 발생되는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유용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은 걸러서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양쪽 신장에 있는 수백만 그 네프론이 이렇게 고대에는 소금이 황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교육품이었다. 천년 미네랄이 보고는 천일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소금의 약 5분의 1은 바다에서 생산된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말라버린 소금 호수를 채굴하여 바다 소금을 얻고, 아시아 몇몇 지역에서는 염분이 섞인 흙을 물에 씻고 그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기도 한다. 바닷물에 범람이 잦은 저지대 국가에서는 넘치는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킨 후에 소금을 얻는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금은 이를 증발시켜서 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소금에서 마그네슘, 항산 그리고 미네랄의 생산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맛도 서로 다르다. 최고 요리사가 최고를 꼽는 필수 식재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의 대부분은 식탁에 오르기 전에 대대적인 정제 과정을 거친다. 말하자면 우리 식탁에 오른 최종 상품은 결코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이 아니다. 천일염은 정제 과정을 통해서 잔혹하게 여러 번 식히고 여과기를 거친 후에 고온에 달궈진다. 그 과정에서 오직 염화물과 나트륨만 남고 천연 미네랄은 제거된다. 땅속에서 얻는 소금 정령, 먼 옛날 지구상의 산중에서 많은 부분은 바닷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각의 변동으로 일어나면서 그런 또 이때 밑에 빠져나가지 못한 바닷물이 암벽에 남아서 그래서 이것이 소금이 되어진 것이다. 광야산에서 캐는 소금 암염은 산속의 암벽 깊은 곳에 수백만 년 된 보석이 있다. 그것을 암염이라고 부른다. 암염은 완전한 결정체의 구조로서 다이아몬드 같다. 이미 중세시대의 진기한 고가지 금으로서 그래서 왕이나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 수백만 년 암벽 속에 머물렀던 암염은 일종의 물에 녹는 보석으로, 실제로는 암염은 그냥 보기에도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자, 비타민, 미네랄, 일양, 영양소, 탄소, 화물, 지방물, 우리의 생체소 중에 매일 70조 개의 이 체세포가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한다. 우리가 공평하게 비타민 C나 비타민 A는 면역을 돕고 생성해. 근육세포는 신경을 신호로 받아서 움직인다. 이때 명령이 잘 되도록 돕는 전해질이 나트륨이다. 피로감과 현기증을 유발하는 저나트륨 혈점이 되면 그래서 아래는 소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이온인데, 나트륨은 칼륨과 협동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 쓰레기를 청소한다. 나트륨은 호르몬 및 여타 생체 물질과 협동하여 원활한 수분 대사를 유지한다. 나트륨은 수분 대사를 통해서 혈중에서 염도 및 혈압을 조절한다. 또 나트륨의 혈관 팽창을 조절하여
날씨 변화 같은 외부적인 영향에 반응한다. 근육에 신경 자극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나트륨이 필요하다. 나트륨은 몸 전체에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전기 신호를 하고 있다. 또 나트륨의 수분 대사를 통해서 혈압 조절, 나트륨은 팽창, 또 근육의 전절, 나트륨의 신경 자극, 또 수소 이온을 또 보존하는 거, 나트륨이 산성과 염기성의 균형을 조절하고 이렇게 한다. 질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 칼륨? 칼륨, 소금 때문에 칼륨이 또 필요하네요. 새로운 패러다임. 백미 대신에 현미를 먹어야 되고, 설탕 대신에 꿀이나 단풍 시럽, 단맛을 내고, 음료수는 직접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나 잎차로 짭짤한 과자는 절대 먹지 않는다. 나트륨을 조절할 때 가장 좋은 적수는 과일이나 야채에 있는 칼륨이다. 자연식품에 들은 칼륨은 많이 섭취해도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적수가 될 수 있다. 소금의 과다 섭취는 그 생체 조직의 칼륨 결핍을 뜻한다. 칼륨 결핍. 소금의 과다 섭취는 곧 생체 조직의 칼륨 결핍을 뜻한다. 체내에 칼륨이 부족하면 약 3천억 개에 달하는 우리의 뇌세포가 가장 먼저 감지한다. 칼륨은 뇌세포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타 체세포들은 지방을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뇌세포는 포도당 즉 혈당을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뇌세포의 연료로 사용하려면 포도당은 먼저 혈액 내의 장벽을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특정 장소, 이른바 에너지 화력발전소로 수송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과정에서 칼륨과 인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호르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다. 만약에 혈중 혹은 세포 속의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면 세포 밖의 물이 세포 안으로 흘러들어와 염도를 낮춘다. 이때 물이 들어차면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면 세포 벽에 팽팽한 압력이 생기는데 이 압력을 학자들은 삼투압이라고 부른다.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은 이런 식의 삼투압 변화에 반응한다. 반대로 맥주 1000cc를 단숨에 돌이켜 바소프레신이 적게 분비되면 물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다량의 물이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바소프레신.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 부신에서 생성되는 건데 부신필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주로 나트륨, 칼륨, 수분 대사를 지배한다. 알도스테론의 특별 부속 호르몬은 세포 외액의 양을 점검하고 혈액량도 조절한다. 수분이 부족할 때 알도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신장은 수분 방출량을 줄인다. 한마디로 알도스테론은 신체의 건강한 수분 대사의 1등 공신이다. 세 번째는 엔지오텐신2, 혈압 호르몬, 소금의 미세한 결합에서 핵심 기능을 한다. 신진대사 선행자인 엔지오텐신 1에서 합성되고 순간적으로 소동맥을 압박해서 혈압을 높인다. 이때 알도스테론과 아드레날린이 밀접하게 AC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 약물은 무의한 엔지오텐신 1이 위협적인 엔지오텐신 2로 전환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네 번째는 레닌이 있는데 레닌은 실뭉치를 닮아서 이름 붙인 신장질의 사구체 세포다. 정확히 말하면 미세한 소동맥 세포벽에서 합성되고 저장되는 효소이다. 이 효소를 통해 세포가 공급된다.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는 레이더 망처럼 우리 몸의 소금의 수분 대사를 감시하게 해야 된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레닌이 분비되고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더불어서 혈압을 상하시킨다. 신방 이뇨 호르몬과 소금은 삼극중의 삼극이다. 소금과 신방 이뇨 호르몬과 짭짤한 팝콘 한 봉지에 우리의 심장은 벌써 사이렌을 울린다. 심방의 심근세포가 위협적으로 상승한 혈압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민감하게 혈압을 잡아내는 세심한 검열을 가진 심장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혈관을 좁힌다. 헬스클럽에서 역기를 들 때나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서 할 때도 심근세포는 심방이뇨 호르몬 분비를 자극한다. 그래서 신장은 호르몬 명령에 따라서 물과 나트륨을 평소보다 더 방출. 또 그래서 가공식품과 심하게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소금량 중에서 12에서 18%를 차지할 정도로 소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 육류와 소시지다. 그리고 통조림, 또 3분 요리 제품, 냉동식품이 그 뒤를 이른다. 우리가 먹는 소금의 약 75%는 가공식품에서 나온다. 이렇듯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식품 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에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가공식품을 없애버린다면 고혈압, 신장병, 그리고 당뇨처럼 소금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참고로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금, 범벅의 감자튀김을 보며 입맛을 따질지언정 내장기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혈투를 상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둘, 과자를 멀리하고 과일을 가까이 하라. 막대 과자 하나에 들어있는 소금이 0.3g, 독일의 약 절반이 정기적으로 짭짤한 맛을 즐기는데 최소 2주에서 한 번씩은 감자칩을 먹는다고. 짭짤한 과자는 필수인데 그 중에서 또 이것에 팝콘, 땅콩, 아몬드, 치즈 스틱, 감자칩이 들은 것들이 있다. 셋째, 머스터드나 케첩 같은 드레싱에 주의하라. 두부 및 콩 발효식품인 일본 된장과 인도 템페, 그리고 액상 양념이나 간장 소스 등에는 예외 없이 다량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 카레, 생강, 후춧가루 등을 섞어 만드는 양념의 경우 특히 소금 함유량이 높다. 입맛을 돋우는 머스터드 역시 겨자 기름만으로 부족한지 소금이 뿌려지고 또 케첩 또한 그렇다. 고추, 냉이, 마늘, 양파, 고추즙이 주 재료인 드레싱에도 소금이 들어간다. 소금을 충분히 넣지 않은 그래서 넷째,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멀리하라. 스테이크 고기 위에는 소금이 듬뿍 들어가는 소스가 뿌려지고 소금 범벅의 감자튀김이 곁들여진다. 자, 다섯째, 정육점의 고기와 소시지를 준비하라. 훈제 절인 구이 혹은 튀겨져서 판매되는 육류, 생선,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정육점이나 슈퍼마켓 코너에서 순수 양념한 고기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보관하기 위해서 무게를 또 높여서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서 양념하기 때문이다. 또 10번째는 주식은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하자. 흰쌀밥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적으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나트륨 성분이 많다. 그에 비해서 현미, 검은콩, 또 팥, 보리 등 잡곡을 넣어서 지은 잡곡밥은 칼로리가 적어서 비만이 염려가 없다. 적다. 그러는 거죠. 소금. 이 많이 함유된 식품. 청어, 통조림은 자반, 청어, 송이, 대구, 연어, 송아지, 돼지, 소닭, 야생, 양념고기들이 다 이렇군요. 소세지, 고기라든가, 건조 국수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탈지, 우유, 소그릇, 우유, 소금의 함유량이 다들 높으네요. 보리, 샌드위치 다 가공한 것들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서는 버섯이, 땅콩, 고추잎, 마늘, 들깨, 양송이, 바나나 이런 것들. 혹시나도 소금 중독이 아닐까 자가 진단해보자. 음식에 소금이나 양념을 더 뿌려 먹는다. 외식이나 배달, 또 라면 찌개, 또 가공식품, 흰쌀밥, 허브, 김치나 젓갈류, 자 이런 것들이 소금 중독으로 빠지게 한다.